사랑하는 청소년활동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주차 청소년 활동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4주차 강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대로 15주차 기말고사를 대비한 총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5주차 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주차부터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지만 온라인 강의라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강좌를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 맥락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강의 내용도 새록새록 떠올려 주시고 맥락도 마지막에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사안만 이야기할 텐데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기록한 내용을 덧붙여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까 합니다. 9가지 주제인데요. 이 9가지 주제는 9가지 기말고사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9문제를 다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중에 5문제 정도를 추려서 기말고사를 치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9개의 주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활동론 수강의 목적은 무엇인가? 2번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 3번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4번 청소년 육성의 개념. 5번 청소년 활동의 3대 영역입니다. 6번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 7번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 8번은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9번은 3대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어, 1주차는 여러분들이 2주차부터 들었던 방식과는 달리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녹화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음질과 영상이 좋지 않아 파워포인트 중심의 강의로 바뀌게 되었죠. 1주차 강의는 크게 3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나는 왜 청소년학 전공을 선택했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학교 교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왜 존재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왜 두 지도하는 존재가 존재하느냐? 교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수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수강의 목적은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적합성을 측정한다. 세 번째, 제3의 길을 발견한다. 이 3가지 요소는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여러분 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칠 때는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 학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활동론을 들음으로써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또 청소년 활동 과목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이게 포괄적이라는 것은 종합적이다. 깊이 있게 세분화되어 다루진 않지만 청소년 활동을 듣게 되는 경우 이후에 여러분이 듣게 될 프로그램 평가라든지 청소년 지도자론이라든지 육성제도론이라든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데
생소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적합성 측정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 활동론은 여러분이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가는데 본인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청소년 활동의 길을 가야 되는지, 상담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청소년 전공을 잘 선택했는지 잘못 선택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쯤 14주차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매주 물어보진 않았지만, 청소년 활동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구나,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사,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성향과 특장을 가져야 되는구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확신이 강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확신이 없다가 생겨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확신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부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주어진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3의 길을 발견한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소년 활동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청소년 활동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표출하지 못한, 때로는 여러분이 그동안 잘해왔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창구이다, 훌륭한 통로이다, 멋진 통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청소년 활동을 하는 수십만의 사람이 있고 청소년 지도사는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했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그것과 청소년 지도사의 길이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길, 새로운 창의의 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은 여러분 고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독창적인 길이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 활동이 결합된 그 길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그래서 제1의 길은 무엇이고 제2의 길은 무엇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3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프로그램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잘해왔고 하고 싶었고 또한 멋지게 할 수 있는 그 특장들, 자질들과 준비된 부분들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결합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에게 청소년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제3의 길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과 기능,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 다 이 자격증을 따게 될 것이고 멋진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예비 청소년 지도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과 기능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모습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청소년 지도사의 사명과 기능이라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사명과 기능,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사명과 기능은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아픔을 만드는 아픔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납니까? 노인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 페트루스와의 대화. 사랑한다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모르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아픔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픔을 만드는 아픔,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이 생겼는가, 그 아픔의 본질, 아픔을 생산한 아픔의 숙주를 제거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다시 그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아픔은 한 아프리카 아이가 배고파서 쓰러지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장면. 이것이 아픔이죠. 그죠? 근데 이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되면 직접 물도 주고 양치도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아이가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만든 그 원흉, 아픔의 원흉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의 사명이다. 두 가지 사명이죠. 직접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드는 그 문제의 숙제를 해결하는, 숙주를 제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함께 여러분에게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거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아픔을 만드는 아픔은 이런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아픔을 만드는 아픔은 교육제도이고 사회 환경이다. 그것을 바꾸내는데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원초적 개성과 천재성을 무시하는 환경, 교육, 불안감을 유발하는 강압적 환경, 그리고 강압적인 교육, 그리고 책상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암기 교육에 충실하게 만드는 교육, 사회 환경, 그리고 현실에만 충실하게 하여 꿈꿀 틈을 주지 않는 환경과 교육, 이것이 바로 아픔을 만드는 아픔이다. 그리고 대학 신분사회, 한 번 대학 19살 때 들어가면 평생이 결정되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아픔이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죠. 그러나 아픔을 만들어내는 큰 아픔, 아픔의 숙주, 이것을 해결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이걸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 마침내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뭐라고요? 천부적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청소년과 어린아이가 여러분 때문에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또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내고 마침내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발. 그 개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청소년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어 마침내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세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은 청소년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지금은 어떤가요? 청소년들이 그 인격적 가치, 그 청소년이란 그 젊음의 가치, 무한한 가능성의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사람 그 자체로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될 인간의 근본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가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즉 점수로, 대학으로, 수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기능과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파워포인트 보면 옛날 기억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그 흑인을 가격으로 볼 때,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팔 때, 그 흑인,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숨쉬고 있는 영혼으로 본 거죠. 영혼의 가치를 훅 불어넣어 주어서 사람으로 가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 그래서 링컨의 위대한 전쟁이 있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또 여러분이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다. 선생은 많지만, 교사들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 존경받는 스승,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는 스승, 내 인생의 장래를 지도해주는 스승, 꿈을 발견해주는 스승은 없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사명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 유관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관순의 스승인 샤펠리슨. 유관순은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스승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었는가? 물론 믿음과 신앙도 가르쳐 줬지만 더불어 잔다르크를 기본 주제로 한 애국 부인전을 통해서 여자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스승이 되어달라. 네, 마지막이 아니네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청소년 지도사의 기능과 사명. 5번째, 청소년을 인생의 승리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창가의 토토. 사실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바야시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사람도 없었다. 바로 20세기 일본의 가장 위대한 여성 쿠로나야키 테츠코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스승의 조건은 인생을 다뤄주는 사람인데 스승은 청소년 지도사는 성적의 실패자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비록 성적에서 실패자라 하더라도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일탈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미움과 채찍을 받아 쉼터에 있는 절망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스카가 있는 청소년을 인생의 승리자 스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능과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